여러분 오랜만이죠. 시애틀 닥터 한입니다. 세월 참 빠르죠. 올해도 벌써 의하다 1월이 다 가고 내일 모레 2월 3일이면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절입니다. 사실 한 해의 기운은 양력 1월 1일부터가 아닌 이 입춘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금년의 신축년 기운 역시도 이날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오늘 역시도 아직은 입춘절 전이라서 음력으로는 신축년이 아닌 경자년의 마지막 달인 추월의 혹독한 기운으로서 여간 힘든 기운이 아닌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 드디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조 바이든에 의해 미국은 이제 또다시 이민자의 나라, 정의로운 미국으로서의 제자리를 찾아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게 될 겁니다. 참으로 지난해부터 오늘까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정말 살다 별 핵에 망측한 가짜 뉴스들과 재난들을 맛보게 되는 끔찍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코비드-19보다도 더 지겹도록 한 마리 멧돼지들이 벌이는 분탕질로 온 나라와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중범에 해당되는 보수들의 범죄에는 무죄와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리는 반면 검찰개혁의 선봉자라는 이유로 그 배우자를 증거까지 조작해가며 표창장 위조범으로 엮어 살인죄에 버금가는 4년의 보복성 실형을 때리는 판검사들의 난장질도 계속 그 도를 더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끔찍함은 신축년 금년에도 더욱 악랄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이는 혼돈과 적폐를 청산하고 바로잡는 산고요, 정치와 경제가 재편되는 천기에 따른 마지막 발악의 과정이기 때문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올 신축년의 신축은 60갑자 중 38번째의 간지로서 천간의 신은 백색을 의미하고 지지의 축은 소를 의미하기에 하얀 소 또는 가을의 소를 의미하기도 하며 계절로서의 축은 동지섣달 꽁꽁 언 땅을 의미하기에 재작년의 기해년과 작년의 경자년과 금년의 신축년인 이 3년은 방합되는 해자축 삼합의 기운으로서 폭발적인 한겨울의 강한 기운을 발휘하게 되는 해에 들어있기 때문인 겁니다. 즉 밤의 시간인 해자축시와 겨울을 뜻하는 해자축월은 고요의 시간에 마치 죽은도 잠자는 시간이요, 계절로서는 나무와 풀들이 말라 비틀어지고 특히나 축월이나 축년은 모두를 눈에 가도 꽁꽁 얼려 죽여버릴 것 같은 동장군의 계절이여 해이지만 한편으론 다가올 봄기운에 새싹을 틔우기 위한 에너지가 응축된 상상의 시간이고 은밀한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흔히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혁명이 잉태되는 해인 것이죠. 따라서 이전의 것은 죽고 새로운 것이 잉태되는 시간이요, 재도약을 위해 추진력을 모으는 고난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겨울의 마지막 달인 추월은 밤에 불씨를 지키고 불을 밝혀 공부하는 시간을 의미하니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의 불씨로 밝혀지는 촛불과 횃불이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아가 축토는 오랫동안 해온 것 또한 오래된 것을 의미하기에 검찰개혁은 물론 사법개혁, 언론개혁 속에 개인 미디어의 약진으로 보수 적폐 언론은 다수가 사라지거나 소규모로 전락하며 일부는 진보의 가면을 쓰고 생존해 나가게 될 겁니다. 이는 당연히 살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 의해 어둡고 추운 적폐의 시기를 청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불씨에 의한 결과인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바로 60년 전인 1961년 신축년엔 화의 계절인 5월에 5.16 군사구태타가 일어났고 그 이전 20세기를 열었던 1901년 화의 계절인 신축년 8월 17일엔 대한제국 한성 전기 주식회사 한양성 내 첫 전등 점등식이 거행되었고 보름 후 8월 20일엔 경부선 기공식이 영등포에서 열린 것도 당시로서는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고요. 이토록 세상 이치는 응축된 것은 터지게 되어 있고 단단한 것은 쪼개지게 되어 있고 겨울 다음엔 반드시 봄이 오게 되어 있고 풍요의 가을 다음엔 반드시 혹독한 겨울이 칼춤을 추고 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 멧돼지들이 난장질을 보면서 진달래 활짝 피는 봄이 가까워왔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겨울 운인 해자축 3년의 마지막인 올 중년의 혹독한 겨울 운을 넘겨 이민년에 이르게 돼야 정말 새로운 봄 기운에 따른 정치 경제로 모든 젊은이들과 깨시민들이 활개를 치며 발전해 나가게 되는 기운에 들게 되는 겁니다. 겨울의 소는 인묘월, 즉 봄이 되어야 외양간을 나오게 되는 이치인 거죠. 그러나 춘래 불사춘, 즉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봄 기운에 성급히 세상에 나온 꽃들이 발악하는 꽃샘 추위에 얼어 죽는 비극을 맛본 후에야 진정한 봄 기운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구태 적폐 세력의 최후의 발악적 만행을 각오하며 대비하지 않으면 개혁의 꽃은 한순간에 얼어 죽고 말게 되는 겁니다. 바로 1980년의 서울의 봄을 노래하다 전두환의 12.12 구테타로 민주의 봄도 도둑맞게 된 것도 다 이 같은 추월의 기운에 따른 것이었고,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벌인 트럼프의 야만적이고 발악적인 난장질 역시도 이런 추월의 기운에 벌어진 것들이었으니까요. 특히나 신축년의 의미는 물상론에 따르면 콧뚜레에 채워진 소의 형상입니다. 신축의 지장간엔 천간과 같은 신금이 내재되어 있기에 이는 천간과 지지에 모두 신금이란 날카로운 칼과 뿔을 가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따라서 칼잡이들의 경우 겉에도 칼을 차고 품속에도 칼을 품고 있는 형상이요 소잡는 백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화의 기운이 필요한 신축년엔 양의 기운이 들어올 때까진 뛰어야 벼룩의 신세로서 화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백정의 기운, 즉 고기 써는 자의 기운인 것이죠. 신축의 기운은 칼잡이의 기운이기에 화의 기운이 도래하기까지에는 사람 잡는 칼잡이가 우세하겠지만 운용을 화의 계절에 들어가면 화급금되는 관성의 기운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비로소 올바른 법체계가 완성되어 망나니의 칼은 솜 씻는 요리사의 식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신축은 양뿔에 콧뚜레로 곱비가 채워진 소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곱비가 채워져 있다 해도 소는 채찍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우직함과 고집이 있듯이 기득권의 변혁을 위해서는 여간 힘든 기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의 기본은 착하지만 내지르는 분노의 기운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가느다란 채찍에도 죽어라 달리는 말과는 달리 말이죠. 어떻든 축의 기운은 동터의 꽝꽝 얼어붙은 밭은 위아래에서 갈아엎어도 부스러지지 않고 얼음덩어리 그대로 남아 곧 다시 끼리끼리 얼어붙으면서 새로운 얼음 흙덩이들을 형성하게 되는 것 같은 기운인 것으로서 그야말로 봄을 저항하는 막바지의 기운인 겁니다. 이토록 모든 것은 막바지에 갈수록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너에 몰린 쥐도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 하니까요. 그렇다고 그런 쥐가 무서워 물러선다면 그게 고양이인가요? 그런 고양이라면 오히려 쥐 먹잇감이 되는 고양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겨울의 기운과 한밤중의 기운을 의미하는 해자축의 년운에 해당되는 신축년은 다가오는 봄의 마지막 발악을 해대는 기운이요 꽁꽁 얼어붙은 년운이라 한국민의 노력대로 개혁의 꽃은 피우지 못할지라도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은 날아갈 것이고 배심원제의 입법으로 사법부의 개혁은 물론 징벌적 언론개혁의 입법도 마무리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이런 개혁의 바람 속에 역풍을 운운하며 개혁 대상과의 화합을 운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신중론자가 아닌 이 역시 개혁을 저해하는 적폐여 청산해야 할 또 다른 구태 세력일 뿐인 겁니다. 역풍은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쪽의 기압이 낮았을 때 생기는 바람입니다. 즉 리더의 기운이 약하면 역풍은 필연적으로 불게 되고 맞게 되는 것이죠. 검사는커녕 인간도 아닌 한국의 정치 검사들, 판사 역시도 인간도 아닌 정치 판사들, 막말을 넘어 악마들보다도 더 악마의 말을 쏟아내는 사이비 정치 목사놈들과 죽놈들, 특히나 한국에서나 이곳 미국에서나 가짜뉴스, 조작, 왜곡 뉴스를 생산해내는 보수 언론 매체들이 역풍적 만행 역시도 더욱 극에 달할 것이기에 이에 저항하는
깨시민들이 촛불 열차도 더욱 거세게 눈보라를 가리며 달려나가게 될 겁니다. 내년 봄 기운이 올 때까지 말이죠. 물론 금년에도 화의 계절인 5, 6월에 혁명적 개혁이 이루어지는 기운이 작동되게 되어 있으니 과연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일일 겁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서 안녕. 또 봬요.